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두리스트 앱을 만들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로그인을 했으니까 투두리스트 목록을 조회해서 화면에 표시하고 아니면 뭐 새로 만들고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도커를 다운받는 법을 보여드렸는데 화면을 다운받는 법 복습하는 겸해서 이번 시간에도 해볼게요. 제 깃허브 주소 뭐 블로그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을 거니까 깃허브에 들어가셔서 투두리스트 링크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이 투두리스트를 통째로 뭐 압축 파일로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압축을 풀고 압축을 풀면은 안에 도커 컴포즈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는데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도커가 다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명령 프롬프트 cmd 가서 이 해당 경로로 이동하신 다음에 투두리스트 마스터 한 다음에 도커 컴포즈 빌드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 맥 쓰시는 분도 거의 비슷해요. 저는 이렇게 됐는데 왜냐면 저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만약에 지난 시간에 하신 분들도 똑같이 하면 아마 빨리 될 거예요. 도커가 캐시 기능이 있어서 빨리 될 거고 만약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건 도커 컴포즈 업 D를 하시면은 이제 도커가 뜹니다. 리액트로 실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로컬호스트 1270.0.1 3001 포트로 들어가면은 왜 안 되지? 됐죠? 날 당황스럽게 만들었어. 실행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저희가 예제 1 실습 1이고 이제 예제 2 실습 2를 할 거예요. 실습 2 누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왜냐면 서버를 저희가 안 켜놔서 예제 2번을 눌러서 이제 우리가 만들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일단 예제 2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4개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임의로 화면단에서 하드코딩을 해놓은 건데 이 4개의 리스트를 받아오는 거를 이제 실습 2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조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그라미를 눌렀을 때 내가 이 투두를 했다. 체크하는 거, 업데이트하는 거겠죠. 서버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옆에 휴지통 모양을 누르면은 삭제, 셀렉트 하는 거. 그리고 아래에 플러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를 누르고 아무거나 입력한 채 엔터를 누르면은 추가가 돼요. 크리에이트. 그래서 이제 보통 API를 만들 때 CRUD를 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델레트 이 4가지가 핵심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투두 리스트에서 CRUD를 하는 법을 좀 배워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리스트가 나와야지 우리가 뭐 업데이트를 하든 삭제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조회를 먼저 할게요.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이 아래 또 제가 적어놓은 API 명세서를 보면은 전체 조회가 있거든요. 전체 조회는 URL이 localhost 8000 to select 이 URL로 조회를 하고 지금은 입력 필드가 없어요. 뭐 나중에 저희가 아이디 기반으로 사용자 기반으로 그 사용자의 특정 투두리스트를 조회할 때는 입력 필드에 아이디가 있어야겠지만 지금 이 잡에서는 그냥 모든 투두리스트를 내려주면 되거든요. 입력 필드는 따로 없고 그냥 이 URL을 호출했을 경우 이 투두리스트를 투두 아이디랑 투두의 이름 그리고 완료 여부 이 3가지만 내려주면 됩니다. 대신 이 3가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리스트 형태, 어레이 형태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레이의 제목, 이름, 변수명은 tasks예요. 그래서 일단은 API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서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까. 똑같이 이제 서버 개발자 GitHub에 가셔서 가시면은 이제 브랜치가 여러 개 있을 건데 그래서 6번을 받으시면은 제가 이제 다 코드가 완료된 상태로 받으실 수 있고요. 5를 하셔도 되는데 5를 하시면 이제 5에도 약간 흔적이 남아있긴 있어요. 제가 투두리스트를 소스를 만졌던 흔적이 있긴 있는데 그냥 지우고 하시면 되니까 5를 받으신 다음에 그냥 지우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주석 처리하고 하시거나. 셀렉트를 먼저 만들 건데, 셀렉트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하지만 새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셀렉트겠죠? 그냥 셀렉트라고 할게요. 하고 뒤에 포스트. 근데 이거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CRUD나 뭐 REST API를 할 때 그 HTTP 메소드 가지고 그 액션을 판단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REST를 공부하셨으면은 REST의 액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가 조회를 할 때는 이 HTTP 메서드를 get으로 호출하고 만약에 뭔가 업데이트를 치거나 만들 때는 포스트로 하고 아니 만들 때는 포스트 그리고 뭐 업데이트는 뭐 업데이트가 포스트고 만들 때가 푸시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삭제는 델렉트 이렇게 해서 뭐 포스트로 올릴 때 조회는 무조건 get으로 올리고 삭제는 무조건 델레트로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레스트풀을 배우셨을 텐데 물론 그게 레스트풀의 정석이 맞긴 한데요. 그거를 보통 그렇게 하드하게 쓰는 곳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일반적인 홈페이지나 뭐 단순 조회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나 뭐 서버를 만들 때는 물론 그렇게 따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요즘에 앱 서비스를 위해서 서버를 만들 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API 서버를 만들게 되면은 그 어떤 서비스가 get인지 post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회하는 동시에 뭔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치거나 로그인 같은 거는 그러면 뭐 포스트로 해야 되는지 get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막 확실히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get으로 할 경우 파라미터가 이제 URL에 노출이 되니까 대부분은 이제 모든 회사들이나 사이트 프로젝트를 할 때 포스트를 기본으로 쓰거든요. 이제 레스트풀의 정석은 아니지만 일단 모든 요청은 포스트로 받고 대신 이제 레스트의 장점인 URL 단위로 서비스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이제 사용이 되고 포스트나 get으로 이렇게 서비스 나누는 거는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여기서 셀렉트는 조회라서 원래 레스트풀에서는 get을 써야 되지만 저는 포스트로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풋이 없지만 나중에 아이디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그 해당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만든 투두 리스트를 보여줄 때 사용이 될 거고요. 그 외로도 이제 날짜가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 날짜가 들어오면 그 날짜에 있는 투두 리스트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완료된 투두 리스트만 보여줘라고 했을 때 입력 필드 값으로 뭔가 조건들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get으로 할 경우에도 뭐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get의 파라미터들이 URL에 노출되기 때문에 포스트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리턴을 해볼게요. 리턴 스테이터스는 200. 여기서 저희가 리턴 스테이터스 값을 입력하는데 이 스테이터스 값이라는 거는 그 HTTP 통신을 할 때 그 HTTP 상태 코드거든요. 저희가 이거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서버로 요청하는 API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보통 HTTP 코드를 여러분이 404를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 페이지 낫 파운드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페이지 낫 파운드가 뜬 적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HTTP 상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2로 시작하는 세 자리는 성공이고 뭐 4로 시작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오류 5로 시작하는 건 서버 오류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서버 오류가 나면 500번 인터널 서버 에러가 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요. 404 낫파운드나 뭐 403 권리가 없다. 뭐 배드 퍼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포비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이런 에러가 났으니까 너가 확인해 봐라고 알려줄 수가 있어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제가 여기다 200을 주는 거는 이 응답이 성공했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투두 태스크 셀렉트로 돼 있는데
이름을 태스크 셀렉트로 바꿀게요. 태스크 셀렉트로 하고 URL에서 셀렉트로 올라올 경우 태스크 셀렉트로 하겠다. 를 하시면은 이제 127.0.0.1.8000 셀렉트를 하면 이제 이게 호출되겠죠? 서버를 띄우고요. 한번 인썸니아에서 날려볼게요. 날리면은 성공이 뜨죠? 200 코드. 200 코드가 뜨는 거고 제가 400을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400을 넣고 다시 샌드를 하면은 배드 리퀘스트가 뜨겠죠? 400 배드 리퀘스트.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뭐 인풋값이 잘못됐거나 할 때 400 에러를 주는데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특정 에러 예외 처리 상태를 확인해서 에러 코드를 다르게 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어떤 에러가 발생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표준 HTTP 코드를 사용하는 데가 많고 좀 약간 큰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는 이 에러 코드를 이 HTTP 에러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정의한 에러 코드를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데이터 영역에다가 코드라는 값을 넣어서 뭐 101, 뭐 102, 103, 아니면 뭐 100001, 2, 3 이런 식으로 회사 내부에서 규정한 코드를 쓰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회사 내부에서 정의한 코드를 쓸 경우에는 서버 개발자랑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그 코드가 어떤 에러인지 다 정의한 그 문서가 공유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API를 만들 때 353호 에러 코드가 내려가면은 그거는 서버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문서화를 시킨 다음에 클라이언트 개발자랑 공유를 하는 거죠.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인 암호화 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HTTP 공식 그 암호화보다 더 체계적으로 암호를 관리할 수가 있고 더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3035는 너가 아이디를 안 올렸을 때 3036은 너가 아이디를 올렸는데 그 아이디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부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MSA 구조로 가는 그러니까 막 서버가 막 기능 서비스별로 막 늘어나고 그거 막 이렇게 여러 개 사용하는 그 환경에서는 보통은 이제 표준을 따라서 가는 게 약간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HTTP 공식 그 코드를 쓰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일단 저희가 투두리스트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보면은 태스크 모델이 있어요. 앱은 투두인데 이 서버에서는 지금 태스크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 바꾸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태스크 대신에 뭐 투두라고 만드셔도 돼요. 그 태스크 모델이 있고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요 네임, 투두 이름이랑 던, 완료 상태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유니크 인덱스로 잡혀 있는 유니크 인덱스가 아니라 PK로 잡혀 있는 ID 값 이 세 개만 쓸 거예요. 나중에는 이 값도 쓰겠죠? 그래서 일단 이 모델에서 전체를 다 가져오는 걸 만들 거예요. 태스크에서 오브젝트에서 5를 가져와서 태스크스는 이거겠죠? 근데 for 태스크 in 태스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려나? 그래서 이제 태스크 안에서 여러 개의 값이 있는데 하나만 써야 되잖아요. 태스크 리스트는 태스크 리스트는 일단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세 개의 값 그러니까 뭐냐면은 id, name, done 이 세 개만 넣으면 되겠죠? 세 개를 넣는데 어떻게 넣냐? 어떻게 넣었니? 딕셔너리로 넣었나? 딕셔너리를 넣었는데 id는 태스크의 id고 name은 태스크의 name 그리고 done은 태스크의 done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태스크를 가져와서 모든 태스크를 포문을 돌면서 그 태스크 하나당 딕셔너리 형태, JSON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id는 id에 넣어주고 name은 name에 넣어주고 던은 던에 넣어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태스크 리스트 안에는 모든 태스크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려주면 돼요. 데이터는 딕셔너리인데 태스크즈에다가 이 태스크 리스트를 넣으면 되죠? 는 태스크 리스트.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인 일단 결과를 보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지금 이 값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이 태스크 오브젝트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b를 한번 열어서 태스크 db에다가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넣어주세요. 뭐 아이디는 사실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아이디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요. 유저 아이디에는 아무거나 넣고 여기에 네임을 아무거나 넣고 시작일 오늘 널 이거는 0 벌스 0 위에 이 정도로 값을 넣어주시고 뭐 다 크리에이트 하면은 아이디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저는 6개가 있기 때문에 이 투두를 조회하면 아마 6개가 나올 거예요. 인썸니아에 가서 샌드를 누르면은 갑자기 인터널 서버 에러가 나네. 왜 에러가 날까요? 에러가 나면 런에 에러가 찍힐 거거든요. 리스트 오브젝트 is not callable이에요. 왜? 가서 태스크 리스트 죄송해요. 태스크 리스트 append append를 해주시고 노란색 생겼으니까 줄 한번 맞춰주고 됐습니다.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 자꾸 왜 쓸까요? 싱크 오토매트리 싱크 매뉴얼리 샌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태스크스 안에 리스트 형태로 id name 던 id name 던 6개가 있으니까 6개가 나왔죠?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화면에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실습 2를 누르는 순간에 리스트가 나와야지 정상 동작하는 거거든요. 누르면은 제대로 나오죠? 제가 db에서 보니까 던이 1인 값, true인 값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던이 true인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리스트를 조회하는 걸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 플러스를 눌러서 뭔가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을 때 추가가 되는 걸 만들 건데 추가는 뭐 입력값이 좀 있어요. 입력값이 보시면은 유저 아이디 저희가 사용자 아이디를 쓰지는 않는데 일단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까 사용자 아이디를 받고 그 다음에 투두의 고유 아이디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투두의 아이디를 왜 받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아이디 값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투두의 아이디를 받네. 투두의 아이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굳이 받아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받아야 되냐면은 클라이언트랑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클라이언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지 1번, 2번 중간에 빵꾸 나서 지금은 저희 내려간 게 1번, 2번, 3번, 5번, 8번, 9번이거든요. 1번, 2번, 3번, 5번, 8번, 9번이고 그 다음에 만들 게 10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버에서 이 10번을 지웠어. 이 10번을 지웠어요. 아니, 9번을 지웠어요. 그러면은 1, 2, 3, 5, 8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9번이 있었는데 지워졌어요. 그럼 서버 입장에서, 이 장고 입장에서는 다음에 하나를 생성하게 되면은 10번이 생성이 돼요. 10번. 9번을 건너뛰고. 근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1번, 2번, 3번, 5번, 8번이야. 그리고 이게 지워졌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워졌다면은 이 다음에 만들어질 거는 8번 다음이니까 9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9번이 만들어질지 알고 서버에 요청을 했는데 서버는 9번이 원래 있었다가 지워졌기 때문에 그 새로 만들게 되면은 아이디를 9번을 안 쓰고 10번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일씩 증가해서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있다가 사라진 것도 저희 서버는 체크를 하기 때문에 9번이 없고 10번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 9번이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사용자는 알고 있지만 이 클라이언트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9번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하고 서버에 보냈는데 10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아이디가 언밸런싱하게 이게 싱크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나는 8번이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9번을 만들 거야 라고 아이디에 9번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 서버가 9번이 원래 있었던 값이라고 해도 클라이언트에서 9번을 만들라고 시켰네? 그럼 난 9번을 만들어야지 하고 아이디를 9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API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클래스 태스크 크리에이트 물론 포스트겠죠? 리스트 하고 인풋 값이 뭐가 있었냐면은 유저 아이디, 투두 아이디, 네임 유저 아이디, 투두 아이디, 네임 이 세 개가 올라오는데 세 개가 포스트로 올라오니까 리퀘스트 점 어떻게 하는 거지? 데이터.get 데이터.get 유저 아이디 복사해가지고 투두 아이디는 네임 자 완료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만들 거 태스크 object create id는 to id 유저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네임은 네임 지금 여러분 여기가 저희가 done이라는 값을 완료되는 여부 값을 입력으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투두를 저희가 만들자마자 완료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만들자마자 완료된 투두를 사용자가 추가할 리가 없으니까 투두는 이제 생성하게 되면 디폴트로 폴스로 던 값은 그렇기 때문에 넣지 않고요. 스타트 데이트도 자동으로 오늘로 입력되게 돼 있고 이제 엔드 데이트는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응답 값은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스테이터스는 200으로 디폴트로 바뀌어 있어요. 완료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트를 만들고 나서 URL에서도 크리에이트를 호출할 경우 태스크 크리에이트를 가게 위에다가 태스크 크리에이트를 만들었으니까 아래 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그냥 지울게요. 자, 이러면은 3개의 입력을 받아서 크리에이트를 하고 응답은 아무것도 안 준다. 이제 보통 일단 동작하는지만 먼저 보고 다시 실습에 가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아무거나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일단 화면은 생성이 됐죠? 근데 DB에도 과연 아무거나가 들어갔을지 DB를 가서 보면 아무거나 들어갔죠? 유저 아이디가 마이주로 올라오는데 아마 화면에서 유저 아이디를 자동으로 마이주로 올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걸 거예요. 9번은 아까 제가 지웠는데 원래는 새로 생성을 하면 10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에서 9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9번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완료가 됐고요. 응답을 저는 여기서 안 주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뭔가 생성하는 크리에이트하는 API를 만들 때 이 응답값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태스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한 줄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만든 한 줄에 대한 데이터를 보통 응답으로 내려줘요. 데이터는 태스크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거랑 좀 비슷한데 클라이언트에서도 이 투두 리스트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서버에서도 이 리스트가 DB에 있고, 그런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 새로운 거를 추가를 할 때, 새로운 투두를 추가를 할 때, 왜 안 돼? 엔터가 안 먹네요, 갑자기. 엔터. 무슨 일이지? 다시. 추가가 됐네요. 이상하네. 이 화면 버그인가 본데요? 아무튼 새로운 투두를 추가를 할 때, 엔터가 안 먹네? 이상하네. 자동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크롬에서 할게요. 1 해서 추가. 이거 왜 안 되지? 서버 에러가 나네요. 서버 추가를 할 때. 제가 이걸 했군요. 제가 이걸 넣어서 깜짝이야. 자, 다시. 추가가 잘 되죠? 이 추가를 할 때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서버로 일단 이 추가라는 투두를 만드는 API를 쏴요. 그럼 서버에서 이 추가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게 다시 응답으로 오기 전에 이 엔터를 누르는 순간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도 이 추가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버가 느려가지고 서버에는 내가 추가를 만들기 위해 API를 쐈는데 약간 한 1초 정도 늦었어. 그럼 그 1초를 기다렸다가 이 리스트에 추가를 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내가 추가를 눌렀는데 왜 바로 추가가 안 되지? 하고 사용자 UX가 좀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추가를 할 때 동시에 화면에는 이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이 추가라는 거를 생성을 해주고 그와 동시에 서버에도 이 추가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동시에 쏟는 거예요. 화면에 하나 만들고 서버에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완료가 됐는지 서버에 실제적으로 이 됐는지 완료 여부를 받은 다음에 정말로 완료가 됐으면은 이 화면에 표시한 게 맞다라고 이제 그 뒤에 사후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에다가 내가 추가한 거를 DB에 추가한 값을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는지를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으로 만약에 태스크를 받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태스크를 가지고 DB에 그 태스크 내가 투두를 추가한 게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는지 이 클라이언트 화면에 내가 추가한 거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비교를 한 다음에 똑같으면은 내가 화면에 추가하고 서버에 추가했는데 둘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사후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생성 같은 거, 새로운 객체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그 추가한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클라이언트로 내려주는 거를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원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성공으로만 할게요. 나중에 저희가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만들었고요. 이제는 그 다음에 할 거는 업데이트. 이 동그라미를 눌렀을 때
이 체크 표시가 되는 거. 이 API를 보면은 완료 똑같아요. create랑 똑같은데 대신 그 to-do id만 올리면 돼요. 내가 어떤 to-do id를 체크할 건지 to-do id만 이 toggle이라는 URL을 올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API를 만들어 보면은 클래스 task toggle API view 포스트겠죠? 리퀘스트 하고 to-do id만 올라오겠죠? to-do id는 request.data.get to-do id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고 이제 이 to-do id를 찾아야겠죠? to-do id를 찾기 위해서 이 id는 pk니까 task.object.get을 쓸 수가 있어요. get id는 to-do id. 그래서 만약에 이 태스크가 있으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올린 to-do id가 서버에 무조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태스크가 널이 아닐 경우에는 이 태스크.던을 true면은 false로 만들어주고 false면 true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not는 안 될 거고 false로 넣는데 if task.done이 true면 is 좀 이렇게 가독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is true를 쓸게요. 이걸 안 써도 사실은 똑같은 건데 이걸 써야지 코드를 읽을 때 편하기 때문에 기존의 task.done이 true면은 false를 넣고 done이 true가 아니면 그러니까 false이면은 true를 넣게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task.save 그리고 respawn return response toggle 자, 그래도 제가 만든 토글이 있는데 이건 지우고 자, 만들었습니다. URL에도 토글로 올라올 경우에는 이 태스크 토글을 호출할 수 있게 만들고요. 실제로 화면에서 실험을 해볼게요. 영어 공부하기 누르면 올라오죠. 런 쪽에 가면 이제 API가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서 아무거나 누르면은 토글 되죠? 이런 식으로 토글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삭제가 남았죠? 이 옆에 휴지통을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삭제도 토글이랑 똑같이 그 to-do id만 올라오면 돼요. 내가 뭘 삭제할 건지 to-do와 토글이랑 똑같으니까 복붙 해가지고 태스크 델렉트 그 다음에 to-do id 받은 다음에 찾은 다음에 있으면은 델렉트 하면 되겠죠? 없으면 지울 수가 없으니까 있으면 지우는 거 한 다음에 리스폰 하고 끝. 아래는 제가 만든 거 지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델렉트를 만들었어요. 테스트 해볼게요. 완료 잘 되고 지우고 3개만 남겨놓고 다 지웠어요. 실제로 DB에도 지워졌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DB도 이렇게 3개가 남았죠? 지금 맨 마지막 아이디가 14번이니까 다음에 15번을 만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건 15번 제외하면은 그쵸 15번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예제 샘플 2번을 다 만들었어요. 실습 2번을. 우리가 만든 거는 create C, create R, read 조회, U 업데이트, 이 완료 여부하는 게 업데이트죠. 그 다음에 D 삭제. CRUD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만든 거는 되게 간단한 버전이에요. 예외 처리를 하나도 안 돼 있는. 아마 예외 처리를 다 해야 되고
나중에는 아마 이제 사용자 아이디 로그인을 붙여서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나서 이제 추가를 할 때 그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로 그 투두를 만들어야 되고, 조회를 할 때도 역시 그 사용자가 만든 투두 리스트만 보여주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업데이트나 삭제를 할 때도 그 사용자가 자기의 투두 리스트를 올렸는지 검증하는 로직이나, 아니면 응답 같은 걸 줄 때 보통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성공 코드만 줬잖아요. 200이라는 성공 코드만 줬는데, 그거 말고도 에러가 났을 경우에 메시지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앱을 막 쓰고 있는데 내가 에러가 났는데 그냥 앱이 죽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뭐야 이거 하고 물음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만약에 서버에서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은, 내가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서버에서 메시지를 주면 클라이언트가 그 메시지를 뿌릴 수가 있단 말이죠, 화면에. 그러면은 뭐 아이디가 잘못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팝업이 뜨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에러를 사용자나 그 클라이언트 개발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보통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에러 코드로 정의해도 되고, 아니면 메시지 형태로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형태로 내려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뭐 기타 등등 뭐 기본적인 CRUD는 만들었지만 실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외 처리나 뭐 응답 포맷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CRUD를 했고요. 지금 이번 시간까지는 이 화면이 이제 1하고 2밖에 없는데, 이제 3하고 4하고 5를 만들어서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CRUD까지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하면서 어떤 뭐 회사를 지원할 때 과제를 받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과제를 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제에서 만들라고 요청한 API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레벨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도 따라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